자, 오늘은요, 카페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꿈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뚜꾸빠찌님.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한 경험이어서 공유합니다. 저는 살면서 가위를 딱 4번 눌렸는데요. 첫 번째 가위는 7살 때쯤, 마지막 가위는 바로 어제 눌렸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첫 번째와 4번째 경험을 말씀드린 거는 두 경험이 일종의 연결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위는 제가 7살 때 새벽, 그러니까 아침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인 느낌의 시간대. 그때 언저리에 눌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 침대는 계단이 있는 1.5층 침대였는데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큰 도약이면 충분한 정도의 그다지 높지 않은 침대였어요. 사진 자료를 해주셨네요. 본인이 직접 그리셨네요. 이거 노트에 그리신 거죠? 이 연필에 꾹꾹 눌러 쓴 느낌이 나네요. 근데 어린 저는 키가 작아서 계단을 한 번쯤 거쳐야만 올라갈 수 있었죠. 그날 밤도 겨우겨우 침대에 올라가 잠을 청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뭐랄까, 눈에 아주 작은 유리 파편들이 들어가서 지글지글하게 간지러운 느낌? 눈을 감는 것도 뜨는 것도 힘겹더라고요. 와,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거 눈 밑 지방제 배치하고 나서 여기 눈 밑에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거 뭔지 알아. 그 지글지글한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아마 저는 참다 못해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침대를 내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눈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꾸 손이 눈가에 있다 보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넘어진 순간 정말 이상했던 거는 소름 끼치게도 제가 느끼기엔 넘어진 느낌이 아니라 동영상이 리버스 되듯 다시 일어선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감각이 정확히 반대가 된 느낌이 저를 지배했던 겁니다. 저는 가뜩이나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울지도 못하고 몸이 어지럽게 부유하는 느낌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나오면은 왼편에는 큰 마루가 있고 오른편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꽤 어두워 가까운 물체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끊임없이 눈을 비비던 그때 눈가에 맺힌 눈물에 기이한 검은 형상이 비치는 겁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는 순간 저는 심한 충격에 몸의 그 어떤 부분도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은 제 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넓은 마룻바닥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는 그것은 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눈이 아픈 상태이기도 했고 이 애매한 시간에 아무 말도 없이 그것도 마루 한가운데 서 계실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어린 제가 귀신에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어요. 이거 이분이 그리셨나봐요. 되게 잘 그리셨다. 무섭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것의 머리가 2개로 늘어났다가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1개로 줄어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왜 현관 쪽으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이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7살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현관에는 여느 집과 다름없이 센서등이 있었고 저희 집 센서등은 유난히 밝고 따스한 색이었기에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기에는 정신이 없었던 제가 숨고 싶었던 도피처 같은 곳이었나봐요. 드디어 현관에 도달한 저는 그것도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맨발로 나무 바닥을 세게 밟고 달리는 굉음이 들렸던 것 같아요. 현관의 문을 황급히 열어 제낀 저는 2번째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쫓아오던 그것을 잊을 정도로요. 현관의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현관이죠? 아파트? 신발장을 가운데로 옆에 수납장과 거울이 있고 여기 문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많죠? 이런 구조래요.
그니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거울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근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팔, 다리, 몸통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제가 계속 아파했던 눈이 비정상이었어요. 으아! 너무 징그러.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 눈은 이상한 염증 같은 것들에 잠식되었고요. 오른쪽 눈알은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거는 그것만큼은 진짜 현실 같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뒤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깔끔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를 찾았는지도 모르고요. 아직까지도 그날 제가 어디까지 가위에 눌렸고 어디까지 꿈을 꾼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계속 찜찜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렸을 때니까 처음 눌려보는 가위가 너무 무서웠던 바람에 기억이 과장된 것이라 치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그 경험을 한 지 10몇 년이 지난 어제 새벽에 가위를 눌렸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로 경험했던 가위도 무서웠지만 아기 동자 귀신이 나오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대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다소 평범한 경험이었기에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겪은 가위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드는 체질인데다가 최근에 수면 패턴이 좀 불규칙적이어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버릇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해야 할 공부를 마치고 핸드폰을 들고 침대에 눕는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더군요. 당황해서 배터리가 원래 없나? 라는 생각에 침대 옆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뒀습니다. 근데 충전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현상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무척 짜증납니다. 어쨌든 그냥 핸드폰은 그렇게 두고 침대에 누운 저는 바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위에 눌린 느낌이 들어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윽고 찾아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거의 30분 정도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든 저는 몸을 움직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비틀면서 얼른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분명 가위는 끝났는데 뭔가 쎄한 분위기가 엄습하길래 저는 서둘러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거울을 봤는데 네, 그것이 천천히 제 눈을 빼려고 벼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온갖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물 모두 부셨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무색해지게 그것은 사라졌고 제 눈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손이 살짝 까졌고 잠도 못 자고 기분만 더러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제가 무서운 거는 7살 때 마주쳤던 귀신과 어제 제가 만난 귀신이 같은 존재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어렸을 적 제게 붙은 잡귀가 모종의 이유로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횡설수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그림이 너무 그림을 기본적으로 잘 그리세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징그러워. 눈알에 막 기포 같은 게 있는 게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러. 그러니까 아직도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음 글 읽겠습니다. 사리님 글이에요. 꿈에서 본 미지의 마을.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오늘은 제가 아주 옛날에 꿈꿨던 꿈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무섭기보다는 신비롭다는 느낌이 강한 꿈이었어요. 처음 쓰기도 하고 꿈속 이야기라 약간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점 이해해주세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맞아요. 꿈속 이야기라서 막 갑자기 슉슉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 의문을 갖지 말아주십시오. 꿈의 배경은 중국 오지 어느 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산 안에는 인공위성으로도 볼 수 없는 미지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실종이 되는 험난한 오지에 있었으며 산에 귀신이 나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과 그거랑 같이 중국 정부도 출입하기 꺼려했습니다. 이렇기에 만약 현실에 이런 곳이 있었으면 절대 안 갈 법한데 꿈속의 저는 세계 곳곳을 탐험하거나 오지 탐방을 하는 여행가이자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옛 문서에 고대 중국의 유물과 전통이 남겨져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1번, 마을 입구는 오직 어느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하며 마을 나가고 싶을 때에는 마을의 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2번, 마을 입구의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거나 홀리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기가 센 무당 혹은 조력자가 필요하다. 3번, 산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4번, 산에 올라가다가 귀신을 마주쳤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서움은 곧 자신을 갉아먹는다. 5번, 마을에 나올 때는 혼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당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6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마을 사람의 피가 섞인, 즉 후손과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의 생사가 갈리는 조건이었음에도 꿈에서 저는 거액의 돈을 주어 무당 한 명과 무당의 조력자, 같은 직종의 지인 A와 B씨, 수소문을 통해 구한 마을 사람 한 명이랑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같이. 처음 산에 올라가면서 산에는 정말 귀신이 많았습니다. 무당과 조력자는 우리를 위해 귀신이 싫어하는 부적을 주었으며 자신들만의 결계를 치며 절대 결계에서 나가지 마! 라 했습니다. 산에는 중간중간 목이 기형적으로 꺾인 귀신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고 가끔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흠칫했습니다. 이때 지인 중 B씨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으악! 하며 소리를 지르며 결계 밖으로 도망치다가 목이 긴 여자 귀신에게 머리를 물어뜯겼습니다. 이때 모습이 상당히 잔인하여 꿈속에서도 꽤 충격을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후 뒤에서 계속 B씨의 목소리를 한 여자 귀신이 제 이름을 부르며 뒤를 돌아봐 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슬슬 산 정상에 올라가자 안개가 끼기 시작했으며 산에는 돌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꿈이라서 개 뜬금 모먼트가 있습니다. 카페 좀 뜬금없긴 한데 꿈이니까. 카페는 귀신들이 머무르는 곳이었으며 카페 주인이 차려준 음식을 다 먹으면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설마 이상한 음식이겠어 하는데 무려 바퀴벌레가 가득한 애플파이였어요. 그럼에도 꿈속에서의 저는 열정 가득해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꾸역꾸역 이 바퀴벌레 파이를 먹었으며 카페 옆 테라스를 통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천공의 성 라퓨타처럼 하늘에 떠 있으며 고대 중국의 전통 무늬가 새겨져 아름답게 꾸며진 집들이었습니다. 대충 사진을 첨부하면 이런 느낌이래요. 멋있죠? 완전 꿈에서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꿈이긴 한데 짱이죠. 그리고 이거 여담인데 천공의 성 라퓨타 할 때 라퓨타가 이거 어느 나라 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뜻이 그거 아세요? 그 몸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냐 그 치읓 니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한번 볼까? 나의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제목과 모티브의 유래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하늘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이다. 근데 이 라퓨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명의 유래에 대해 소설에서는 높다라는 뜻을 가진 랍과 통치자를 뜻하는 운터를 합친 말이라거나 바다 위에 춤추는 태양광선을 의미하는 랍과 날개를 의미하는 아우테드를 합친 랍 아우테드에서 유래했다 설명하지만 본래는 스페인어로 매춘부란 뜻이다. 걸리버 여행기 자체가 풍자소설이기 때문에 이 마을은 과거 중국 사람들과 교류를 했지만 결국 출신의 문제로 오랑캐라고 배척받았으며 지금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을 출신인들밖에 없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저와 A씨는 열광을 하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과거의 유물과 전통, 중국의 뿌리를 알기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다녔으며 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A씨는 다양하게 역사 조사를 했으며 목적을 이루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을을 나가는 강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웃고 있었던 얼굴이 돌변하더니 너희들은 나갈 수 없다. 이혈세혈. 외부인을 복수하자. 라는 말만 반복하며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피로 피를 무찌른다? 이혈세혈?
이후에 갑자기 어디선가 칼을 가져오더니 저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A씨는 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며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떨어져! 얼른 이쪽으로 와! 그 소리에 저와 A씨는 고민할 새 없이 미친 듯이 무당이 있는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중국 탈처럼 변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너희들이 그렇게 마을을 조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저희랑 같이 온 마을 사람의 후손과 돈을 거래하며 이번엔 4명입니다. 맛있겠다. 복수하자. 라는 말만 중얼거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이 호수인지 마을에서 나가는 강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쉴 새 없이 노를 저어 마을에서 멀어지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때 날아오는 화살 때문에 무당 조수의 머리가 날아가며 죽었습니다. 괄호치고 잘생겼었는데. 그렇게 미친듯이 노를 젓다가 어느 순간 새하얀 빛이 번쩍하더니 중국 상하이 도시 한복판에 저희 일행은 쓰러져 있었고 이렇게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하.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대체 왜 이런 꿈을 꾼 거지 했지만 지금 잘 생각해보니까 글에는 담기지 않는 마을의 신비로운 모습과 산에 있던 귀신과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빛이 무서웠던 것 같아서 써봐요. 너무 글이 횡설수설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전생체험도 풀어보겠다 하는데 전생체험 썰을 쓰셨어요? 이거는 일단은 꿈 이야기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읽을게요. 다음은 슈퍼말랑 꼬양이님. 진짜 고양이네, 프사가. 귀엽다. 자, 예전에 사연으로 넣었으나 읽히지 못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제 악몽, 제 친구는 지금에는 기억도 흐릿한 아주 어릴 때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야기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와 제가 기억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적한 산골 강원도 영월. 유치원생인 저는 말을 정말 듣지 않는 고집센 아이였답니다. 위험한 곳에는 꼭 가보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 애였죠. 그래도 밥때가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밥 챙겨 먹고 잘 때 되면은 푹 자고 일어날 때는 잘 일어나서 걱정은 끼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옷을 입히려는데 저는 검은 옷만 고집하면서 다른 색의 옷은 입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 날도 검은 옷은 많지 않은데 검은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매일 아침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게 참 골치가 아팠다 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는 잠을 자지 않으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저를 재우려고 이부자리 옆에서 책을 읽어줘도 잠에 들지 않고 똘망똘망하게 눈을 뜨고 있어서 저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잠을 안 자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해요. 자고 싶은데 저기 천장에 까만 누나가 놀자고 해. 어머니는 제 대답에 당황해서 아무 대처도 못하셨고 다음날 제가 잘 따르는 유치원 선생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요. 이야기를 들은 유치원 선생님은 제게 또 그 누나가 놀자고 하면은 같이 놀자고 해보라 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잘 따랐는지 아닌지는 생각이 나지 않고 어머니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저는 검은 옷이 아니어도 옷을 잘 입고 밤에 잠도 잘 잤다 해요.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요즘도 본가에 가서 어머니와 어릴 적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한 번씩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각설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꿈도 아닌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이 존재가 최근까지도 저와 놀고 싶어 해서 꿈에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실화예요. 이제의 꿈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칠 때쯤 산골학교에서는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이사를 결정했고 3학년부터는 원래 살던 곳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충북 제천에 살게 됐어요. 제가 이사를 온 곳은 2007년, 그때 이곳은 산이 많았습니다. 학교 옆쪽에도 아파트 근처에도 도시라고 하기에는 산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사를 왔을 즈음부터 여기저기 산을 밀어버리고 편의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곳에서의 첫 여름방학이 시작하기도 전에 작은 체육공원 하나가 들어섰어요.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네요. 진짜 충북 제천 신백생활체육공원.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이 공원에서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이곳으로 향했고 공원의 놀이터, 뒷산, 달리기 코스 등 깊은 밤이 되어 온 세상이 깜깜해질 때까지 쏘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꿈이 찾아왔습니다. 꿈은 항상 이곳, 이 자리, 이 시점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놀던 공원의 입구였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꾸는 꿈은 대부분 흑백 꿈입니다. 이 악몽도 항상 흑백이었어요. 낮 시간인데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휑했습니다. 처음 이 꿈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항상 노는 공원이 눈앞에 있으니 놀기 위해 힘껏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하더군요. 이 꿈이 찾아오기 전에도 저는 여러 악몽을 많이 꿨었습니다. 떨어지는 꿈, 물에 빠지는 꿈, 쫓기는 꿈 등등. 하지만 이번처럼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해봤자 천천히 몸이 느려지는 정도였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안간힘을 써도 몸이 움직여지기는커녕 눈동자도 굴릴 수 없었어요. 공중에 칭칭 묶여있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30초쯤 용을 쓰고 있자 눈앞에 뭔가 거뭇거뭇한 것이 보이더니 그 자리에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머리카락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있지 않은 것 같았고 발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좀 다가왔대요. 이런 식으로. 사진 보입니까? 이때가 돼서야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어당겼는지 그것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그것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제 시야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쯤 그것은 저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어요. 분명 손도 팔도 보이지 않았지만 살면서 느껴본 간지럼 중에 제일 간지러울 정도로 온몸을 훑어댔고 입에서는 웃음이 아니고 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밀려나온 고통스러운 소리만 가득했어요. 눈앞에 그것은 즐거운 듯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초, 1분? 고통 속에서 느낀 시간이라 정확하진 않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간지럽혀진 저는 결국 기절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안심하고 일어나려 눈을 뜬 저는 심장이 콱 멈춘 기분이었어요. 이거 움직일 것 같아 사진이 자꾸. 눈앞에 보인 공간이 침대 위 천장이 아니라 아까 그 공원 입구였던 겁니다. 온몸에 땀이 나는 듯 했고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버둥버둥 됐지만 조금 전과 같이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것이 찾아왔고 또다시 가까워져서는 또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했어요. 네, 맞습니다. 눈앞에는 다시 그 공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 또 기절하고 다시 공원 입구에서 눈을 뜬 저는 가위 눌림을 풀 때 쓰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것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댔지만 최대한 정신을 집중해서 몸을 축 늘어뜨렸고 손가락을 훅 하고 움직였습니다. 어둠이 이리도 반가운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오, 본인 천장을 진짜 찍으셨어요. 다행히도 눈앞에는 캄캄한 방 안 천장이 보였고 그제서야 정말로 안심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이며 목이며 땀으로 축축했고 팔다리의 근육이 뻐근했습니다. 악몽을 정말 많이 꿔봤지만 이렇게 지치게 한 악몽은 처음이었고 지쳐서 누워버린 저는 곧바로 누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잠에 들자마자 또다시 같은 꿈에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아까 꿈에서 벗어났던 방법을 똑같이 하자 금방 꿈에서 깨어났지만 온몸에 소름 끼치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방에 불을 켜고 침대에 벗어나 물을 한 잔 떠와 마시며 놀란 가슴을 추스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낮이 찾아오고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떡볶이를 사 먹으며 뛰어놀고 나니 꿈은 어느샌가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찾아왔고 다행히 이번에는 여러 번 기절하기 전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벗어나 30분쯤 기다렸다 잠에 드니 다시 꿈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요. 그 이후로도 그것은 일주일 안에 꼭 찾아왔고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왔네 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로 다가오기도 전에 꿈에서 벗어나고 잠시 일어나 앉아 숨을 추스린 뒤 다시 잠에 들 정도로 두려움은 옅어져 갔습니다. 꿈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빈도도 점점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가 고1이었어요. 여자까지 하고 30분 넘게 걸려서 집에 갔었는데 이 때문인지 그 꿈을 꾸는 빈도 자체가 훅 줄어들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꿈을 꾸지 않는 날을 세는 게 더 쉬웠는데 이때 이후로는 일주일에 2번 꾸면은 많이 꿨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꿈꾸는 빈도 자체가 줄어드니 그것과 만나는 꿈도 매우 가끔씩만 찾아왔고 그것은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고3이 되고 나서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졸업하고 대학에 붙고 대학교 근처 방을 구해 들어가기까지 바쁘게 사느라 꿈의 즐거움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그것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 아닌 제 방에서요. 5평 정도의 원룸, 침대에 누워있으면 방의 모든 곳과 화장실까지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이곳에 지내기 시작한 후로는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꿈을 꾸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그것이 찾아온 거는 8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운 날 에어컨을 틀어놓고 암막 커튼을 쳐 깜깜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건 익숙해서 가끔 그 오싹한 느낌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알 수 없는 그 오싹한 느낌을 즐기고 나서 슬슬 일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발 아래로 보이는 화장실 문틈에서 시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침대구나. 요게 침대고 여기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너머에 뭐가 있네요. 여기에. 암막 커튼 때문에 드리워진 캄캄한 어둠 사이로 보인 것은 문틈을 가득 채운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내가 봤다는 것을 들키면은 다가올까 두려워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 보지 못한 척을 하며 가위를 풀어냈고 그날도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달에 한두 번 가위에 눌릴 때마다 그것은 모습을 비추었고 위치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학년을 마칠 때쯤에는 배를 쓱 쓸고 지나가기까지 했어요. 학기를 끝마치고 저는 도망치듯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본가에 지내는 반년 동안에는 꿈에도 가위에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것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 넘게 그것을 마주하지 않아 또 기억에서 잊히고 전역을 하고 다시 같은 건물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더군요. 졸업할 때까지도 종종 가위 눌린 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처럼 저를 괴롭게 만들진 않아서 덜 무섭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졸업 후 취업해서 이사를 하고 그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교적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지만 슬슬 언제 또 그것이 찾아올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놀자 해놓고 여기저기 이사를 가버린 저를 찾아오고 있는 걸까 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무서운 얘기 엄청 해놓고 편안한 밤 되래. 우리한테도 온다고? 자취생분들 밤에 화장실 문 닫고 자십시오. 난 열지롱. 다음은 워비님 글이에요. 병원에서 알바할 때 겪은 꿈 이야기. 앞서 제가 글 재주가 없어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 양해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기나긴 군생활을 마치고 민간인이 됐을 때 친구의 소개로 저는 한 대학병원에서 이송사원으로 알바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병원 이송사원이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수술 및 검사, 진료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이 필요할 때 환자를 이송베드에 눕혀 수술실이나 검사실까지 이동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일입니다. 그 밖에 병동에 비품을 가져오거나 환자의 약을 타오기도 하고 태어난 환자의 자리도 정리하는 등 다양한 잡일도 같이 해요.
이송사원은 크게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게 3교대, 병동마다 4, 5명씩 맡았습니다. 그중 저는 이브닝 시간대를 맡았대요. 14시부터 22시. 이브닝 시간에는 병동에 이송사원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송사원 일은 생각과 다르게 몸보다 정신이 더 힘들었습니다. 주에 40시간씩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니 비어져 있던 1인실에 새로운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환자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환자는 검사가 많았고 자연스레 저와 마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환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덩치가 꽤 크신 거구의 여성분이셨고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0대는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만 계셨고 침대에는 많은 기계 장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실에 가기 위해서는 환자를 병실 침대에서 이송 침대로 옮겨야 하는데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로지 저의 힘으로만 옮겨야 했습니다. 물론 옮기기 용이하게 텐트 겉면 재질로 된 판때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환자를 기계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옮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보통 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붙어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보호자였어요. 보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즉 제가 병실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검사실 갈 때까지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 잡고 훈수를 뒀다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날 저와 보호자가 싸우게 됐습니다. 보호자의 잔소리에 제대로 긁힌 제가 보호자한테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그렇게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힘드니까 좀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식으로 욕을 섞어가면서 강하게 이야기했고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언쟁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욕을 계속 섞으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3, 4번 정도 다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이 말리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송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시간대에 병동에 근무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 시간대 변경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제가 들어갔어요. 이 이후 저는 업체 실장, 거로치고 이송사원은 병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청업체의 업체 실장에게 깨졌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출근을 해보니 그 병실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동으로 이실을 했나? 싶어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전날 밤에 심정지가 와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저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더 이상 그 환자를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서 저는 그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병동 복도를 침대를 끌면서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자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무서운 눈으로 나한테 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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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엄청 빠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꿈에서 저는 죽으러 달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병동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반듯하게 서서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는 그 환자를 본 순간 꿈속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일어나 보니 몸은 땀벙벙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오늘 밤은 괜찮겠지 하면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물론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가 나오는 악몽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며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죽기 직전 사람 마냥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그 환자 보호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보호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불렀고 보호자도 흔쾌히 수락해줬습니다. 흡연장에서 단둘이 흡연을 하며 저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처절하게 사과를 하자 보호자분은 당황하시면서 왜 그러냐 물었고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보호자분은 웃으면서 사과 대상을 잘못 골랐다 하시더니 주말에 아내에게 같이 가자 했습니다. 저는 보호자분한테도 정말 죄송하다 하고 주말에 유골함이 있는 위치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주말까지도 악몽에 시달린 저는 납골당해서 환자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한참을 사과하는 도중 보호자분이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음료수를 사주시면서 자기도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서 저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또 자기가 아내에게 잘 말할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 했습니다. 저는 보호자의 말에 집에 갔고 보호자분은 남아서 더 있다 간다 하고 남으셨어요. 그날 밤 잠에 든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느낌은 달랐어요. 일단 병원이 배경이 아닌 안개가 자욱한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두리번거리자 그 환자분이 소복을 입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환자분이 저한테 대뜸 뭐 할 말 없어?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불며 사과했습니다. 한참을 사과했을까요? 환자분이 혀를 차면서 그만하라 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용서해준다. 평생 괴롭히려고 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남편 봐서 봐준다 이러시더니 사라졌어요. 저는 사라진 방향으로 꾸벅 인사를 하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이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침이더라고요. 몸도 굉장히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환자한테 더 친절하게 하려 노력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도 해서 퇴사 무렵에는 주변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들었을 땐 무섭지 않겠지만 제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의 죄책감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하기도 하고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까지 기억이 많이 남네요. 이런 이야기였네요. 무섭습니다. 남이 들었을 때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 보호자님과 이 글쓰리님이 둘 다 잘 해결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교훈적이네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글은 F킬라님이네요. 작년 여름에 제가 실제로 겪은 기이한 일 적어봐요. 길지는 않지만 처음 써보는 글이라 약간 서툴고 두서없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글은 대부분 무섭던데. 작년 여름에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전부 잠에 든 밤이었어요. 당시 한창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내려서 습하고 더운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항상 잘 때 거실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을 잤었어요. 그날은 밤늦게까지 방불을 켜놓고 폰을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불도 못 끄고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문 밖으로 인기척이 느껴져서 비몽사몽 눈을 떴어요. 제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에 가족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는 건가 생각하고 몸을 반쯤 일으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불이 켜지는 소리는커녕 인기척이 제 방문 앞에서 이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제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확인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엄마를 부르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목구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키가 크고 온통 새까만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문틈 사이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마자 남잔 사라졌고 두려움도 잠시 집에 도둑이 든 건가 싶어서 일단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당시엔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방에서 불 꺼진 거실로 나왔고 야맹증이 있는 저는 불 꺼진 거실은 암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가구를 잡고 이동하려고 손을 허우적거렸는데 폰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라 소파든 식탁이든 조금만 움직이면은 손에 걸려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저는 당황했지만 잠들어 있는 가족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굴하지 않고 안 보이는 상태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행히도 거실 벽을 짚었고 거실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안방과 동생의 방문 손잡이를 찾자는 생각으로 걸었습니다. 한쪽 손은 벽을 짚고 한쪽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이동하던 저는 어느 순간 너무 무서워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가 밝아지며 잠에서 깼어요. 네, 꿈이었던 겁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안도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비척비척 나갔었고 동생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언니, 새벽에 왜 그랬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라 했고 아침부터 뜬금없는 소리에 황당해하며 뭔 소리냐 되물었습니다. 동생이 말하기를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 한복판에 제가 쪼그려 앉아있다는 겁니다. 비도 오는데 거실 통창은 방충망까지 싹 열려서 빗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동생은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해서 제 방에 집어넣고 창문도 닫고 난 후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중에 주저앉지 않고 벽을 따라 계속 걸었다면은 저는 왠지 모르게 방충망까지 활짝 열려있던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남자에게 허공을 허우적거리던 제 손이 닿았더라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작년 여름에 겪은 실화예요. 수능을 앞두고 정신이 피폐할 때라 이런 일을 겪은 건지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은 저희 외삼촌이 이야기해준 파란 대문집 썰도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적어주십시오. 파란 대문집. 다음은 최땡비님. 나의 꿈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거 없지만 제가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어 적어봐요. 꿈이다 보니 앞뒤 맞지도 않는 것들도 있고 짧은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꾼 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다. 꿈에서 저는 빨간 벽돌로 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오래된 양식의 구조,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계단에는 거주민들의 짐들이 방치되어 있고 다 말라 죽은 화분들이 줄 서 있는 복도 등등 질 나쁜 동네의 전형적인 거주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저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벨이 울려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검은 양복 덩치 형님들이 3-4분 정도 서 있었어요. 당연하게도 제가 진 빛을 받으러 온 사채꾼들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채꾼 특유의 껄렁거림이나 욕지거리, 불순한 어휘 등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는 손님이 온 것처럼 일상적으로 사채꾼들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좁은 복도에서 덩치 큰 4남자가 서 있으니 복도는 꽉 막혔고 가장 선두에 선 사채꾼이 저에게 돈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후에 사채꾼은 그럼 매춘부로 지불하죠. 이 단어는 뭔가 좀 세 느낌이. 같은 뜻이긴 한데. 그런 말했습니다. 제 주변인 중에 그런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저는 당연하듯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라 이야기하고 사채꾼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라퓨타라고 하라고? 그리고 이 시점에 잠깐 잠이 깼습니다. 오줌 마려워서 깬 듯 크크. 아이씨. 다시 잠에 들어서 꿈을 꾸니 이번에는 하얀 거탑 같은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수술실을 내려다보는 수술 참관실이었습니다. 이런 참관실 있죠? 처음에는 참관실 내부가 어둡고 수술실이 밝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수술실 내부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모가 된 나체의 여성이 수술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빚 대신 지불한 게 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차렷 자세로 수술대에 누워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구속벨트로 손, 발, 목, 몸 등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위가 묶여 옴삭달싹 못한 채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여서 으악! 소리만 지르는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제 본명을 부르면서 욕하는 거였습니다. 으악! 땡땡땡 개새끼야! 개새끼야! 이러면서 수술실에는 그 여자 말고도 남자 3이 더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채꾼들은 아니고 수술복을 입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여자 장기가 털리는 건가? 라는 다분히 쓰레기 같은 생각을 태평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나오는 장면은 아직도 살벌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기억합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수술 도구가 놓인 선반에서 감자칼을 꺼내서 그 여성의 이두 부분 피부를 포를 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감자칼은 철제도 아니고 세라믹 감자칼이었어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세라믹이지 실제로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으로 나를 만들었나 싶게 생겨서 이거에 베인다는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은 도구입니다. 그런 감자칼로 피부를 감자 껍질 벗기듯이 쓱쓱 아주 손쉽게 벗겨내고 있었어요. 여자는 변함없이 격렬히 저를 욕하고 있었고 딱히 고통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느껴지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분노에 저는 더욱 공포를 느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잠에 깼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 꿈을 꾸니 제가 끼어있는 만큼 시간이 지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금 현관실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수술실 내부를 보니 이미 많은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팔, 허벅지, 상반신, 전반 등 온몸이 깎인 감자처럼 각진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인 듯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팔을 가볍게 털고 얼굴 피부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굴곡에 맞게 싹싹 피부를 벗겨냈어요. 얼굴을 벗겨내는 만큼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는 철제 집게를 물려놨습니다.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잠에서 깨서 출근했고요. 점심은 버거킹을 사 먹었습니다. 왠지 꿈이 생각나서 감자튀김이 없는 단품만 시켜 먹었답니다. 두서없고 이상한 제 꿈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꿈 이야기도 써보려고 해요. 그럼 사요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감자칼로. 난 이거 읽고 그거 생각났어요. 마터스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감자칼로 깎는 건 아니고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느낌의 장면이 있어요. 마터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걸 읽어볼게요. 다음은 야채곱창님. 야채곱창님. 직접 겪은 꿈과 관련된 썰들. 안녕하세요. 그냥 컴퓨터 하면서 쉬말코 방송 눈팅만 하던 사람입니다. 뭐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으니까 각설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목차를 적어주셨네요. 1번. 같은 귀신한테 이 땡번 해를 당하는 동안 깨지 못했던 꿈. 2번. 군대에서 내가 꾼 꿈과 현실이 이어졌던 썰. 이건 조금 길겠네요. 1번. 같은 귀신한테 이 땡번 해를 당하는 동안 깨지 못했던 꿈. 20번 언저리라는 거겠죠?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악몽을 꾸지만 금방 잊기 마련이죠. 저 또한 매번 다양한 악몽을 꿨습니다만 이 꿈은 10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흐릿하지만 기억이 나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처음 제가 서 있던 곳은 백화점 같은 곳이었어요. 시골에 살던 탓이라 요즘 같은 화사로운 장소와는 달리 동네에 하나씩 있을 법한 대형마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넓고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서 촌놈티를 못 벗어내고 이리저리 신나서 둘러보던 중 뒤늦게나마 이 공간에 저 혼자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바닥이 푹 꺼지더니 어느 지하 동굴에 암벽, 절벽 그런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리셨대요. 이렇게 떨어졌대요. 덩그러니 남으셨네. 이런 절벽에. 그리고 여기 호수가 밑에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너무 대충 그렸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자면은 사방은 암벽처럼 출구는 없었고 절벽 밑은 호수 같으면서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빨간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번 꿈에서 저를 미친듯이 죽이던 귀신이 있었습니다. 저 동그라미에. 실제로 저런 동굴 같은 곳에 가면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테지만 꿈적 허용인지 뭔지 영화처럼 아주 잘 보였습니다. 덕분에 제 맞은편 저를 쳐다보는 건지 저를 등지는 건지도 모를 여자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이곳으로 떨어졌고 엉덩이와 발바닥에 통증이 커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은 통증보다는 분위기랑 앞에 있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힘이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큰 용기를 내서 그것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누구신지 물어보려고 입을 떼자마자 그것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듯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분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대충 순화해서 그렸대요. 그러면 더 무서웠나 봐요. 이게 순화해서 그린 건데. 대충 저런 식으로 소름 끼치게 웃더니 어느새 눈앞으로 왔고 제 목을 꺾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져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다시 주저앉아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진처럼 맞은편에 그것을 대치한 상태도 여전했어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마 몇 시간은 흐른 듯 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가만히 있던 그것은 다시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며 제 눈앞으로 왔고 순식간에 제 몸을 뚫는 등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순서까진 기억하지 못하지만 20번쯤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죽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저 또한 덤벼보기도 했고 울며 싹싹 빌어보기도 했으며 안 보이는 척 지나가려는 시도도 해봤는데 결과는 항상 제가 죽는 것이었어요. 이제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도 희망이 보이지도 않아 고개를 숙였을 때 절벽 밑에 호수가 눈에 담겼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제껏 절벽 위에서 죽었다면은 호수에서는 어떨지 또 귀신은 물을 못 건넌다는 얘기를 떠올리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헤엄쳐 암벽 쪽을 향했습니다. 벽 쪽에 다다르자 작은 모래사장이 있었고 제 몸이 의지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무섭고 그러기도 싫었지만 다시 절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네. 이 뒷모습 되게 잘 그렸어. 절벽 위에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떨어지는 그것을 보았고 너무 무서워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차라리 진짜 죽든지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면서 온갖 신께 빌었습니다. 또 쫓아오네요, 이 귀신이. 그리고 깼네요, 헤헤. 이러고 끝입니다. 꿈이니까. 자, 다음 꿈. 2번. 군대에서 내가 꾼 꿈과 현실이 이어졌던 썰이래요. 군대 이야기네요. 이번 이야기는 앞서 얘기했던 그냥 무서운 꿈을 꿨다가 아니고 저를 포함한 소대원들과 조교를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색깔 다른 거 맞죠? 이거랑 이거랑 이게 좀 더 하늘색 빛인 거 맞죠? 시안 색깔? 제 눈이 맞나요? 그지? 달라 보이는 거 맞죠? 아무튼 읽을게요. 때는 제가 군대 입대 후 훈련병 때 얘기입니다. 저는 연대 막사, 숙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필이라 이런 거 알려주시네요. 연대 막사는 아주 오래된 건물로 샤워장도 야외에 있었고 소대별로 씻기 때문에 4소대인 저는 따뜻한 물로 씻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하며 매일 새벽마다 홀딱 벗고 체력 운동을 해서 당연하게도 저희 연대 약 200명이 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열도 나고 물도 먹기 힘들 정도로 목이 부어 힘들었지만 20대 초반에 팔팔한 체력이기에 약 먹으면 하남자란 생각에 버텼습니다. 덕분에 살면서 가장 기가 약해져 항상 비틀비틀대고 훈련 도중 몇 초 기절도 해봤어요. 이렇게 기가 약해져 있어서 그런지 가위도 많이 눌렸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약 꼭 드세요. 가위 얘기 전에 제가 지내던 막사를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이런 또 그림을 이게 막사 구조래요. 잠깐 밑에 글이 있어서 보라색으로 나눈 것은 여기 선이 보라색 살짝 보이네요. 이게 가로선. 보라색으로 나눈 것은 소대 안에 분대를 나눈 것으로 저는 4소대 2분대 소속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4학년 2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4소대인 것과 취침 시간에는 4소대 화장실을 잠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대요. 본인이 4소대라는 거랑 취침 시간대는 잠근다. 이렇게 불침범 교육 후에 각자 자리로 이동한다. 조교가 요 네모나게 있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많이 눌려봤지만 심하지는 않아서 소리 지르면 깨는 수준이었어요. 위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불침범 교육을 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또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 각 분대 앞 문틀에 불침번을 하며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한 뒤 조교에게 가는 시기예요. 여기서 동그란 데서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침범 시야를 그려주셨습니다. 아 이거 문에서 본 거구나. 문 밖에서 그림이 있네요.
고된 훈련 끝에 불침범도 섰고 피로가 엄청 쌓여 있어서 근무 후 바로 자야겠다 생각하고 누웠습니다. 순번은 제 다음 자리, 초록 동그라미 자리, 여기. 제 다음 자리 형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걸 지켜보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 고개가 안 돌아가고 몸이 움직이질 못해 속으로 가위에 눌렸구나 생각하며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꿈틀거리며 빨리 풀리도록 했습니다. 가위에 하도 눌려서 무섭지는 않고 귀찮고 짜증만 났었죠. 다행히 금방 풀려 찝찝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6번을 걸렸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순간. 제가 불침범을 끝내고 다음 차례 형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런 순간에 3번째 눌렸을 때 분대원과 조교의 허락을 받아 다른 자리에서 잠을 잡았고 너무너무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저와 자리를 바꾼 동기도 물론 잘 잤고요. 몇 번을 그렇게 자다 보니 그냥 내가 피곤했었나 보다 하고 다시 제자리로 와 잠을 자려던 그때 다시 문을 바라본 상태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와서 몸을 꿈틀거리다가 이 잠을 잤을 때 가위에 눌린 시야래요. 또 그림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자고 있는 거 되게 귀엽다. 문에 뚫린 창문 사이로 바가지 머리, 초코송이 머리, 2대8 머리 3명이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은 현상이지만 여기는 군대였고 가장 군기가 잡혀 있어야 할 훈련소이므로 조교뿐만 아니고 소대장까지 빡빡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질적이고 기괴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또 저들이 온 곳은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기에 높으신 분들도 아니며 제일 이상했던 게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거적대기도 있고 그냥 평범한 옷이나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느꼈고 침낭에 머리까지 파묻히며 벌벌 떨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동기에게 자리를 바꿔달라 해야 했지만 깨고 보니 그냥 그때의 무서움이 잊혀졌고 조교들의 기합으로 정신이 없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훈련도 힘들지만 온 부대 훈련병들이 걸렸던 감기 때문에 또다시 가위에 눌리고 저 3명이 지나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6번째 가위에 눌렸을 때 가위에 눌리고 또 저 3명이 지나가겠지 하고 이 순간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3명이 어디선가 나타나 지나가던 중 맨 뒤에 있던 2대8 머리를 한 사람, 요 그림에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문 앞에 우뚝 서더니 문에 달린 창문을 통해 저를 휙 봤습니다. 속으로 헉 하고 놀랐고 고개를 들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소름이 돋았던 것은 2대8 머리의 표정이었습니다. 눈은 굉장히 환한 상태로 찢어지듯이 절 노려보고 있었지만 입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주 귀에 걸렸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컸습니다. 원래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봤으나 너무 무서워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는 것이 느껴져 가위에서 풀려났고 저는 곧바로 침낭으로 얼굴을 덮어 울면서 잠에 들었죠. 이후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눕자마자 바로 침낭으로 덮는 버릇이 생겼으며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 소대를 비롯해 조교들과 소대장의 귀까지 간 사건이 터집니다. 훈련의 종착지인 각계전투를 시작할 무렵 연대장이 바뀌어 FM대로 해야 된다는 소식과 아픈 사람은 빡세게 굴리지 않던 훈련 시간이 지옥으로 변해 다들 예민해져 있었고 피곤에 쩔어있던 어느 날 눕자마자 잠에 든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나 보니 제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깜깜했고 다들 집합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 바로 한복 후 나가려던 찰나 4소대 화장실 끝자락에 불이 켜져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4소대 화장실. 여기 변기칸 끝에 불이 켜져 있었대요. 저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안도해 화장실 안으로 가 노크해서 거기 계십니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힘주고 있어서 대답을 못했나 보다 생각해서 다시 노크한 뒤 다들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던 순간 문이 열렸고 변기 위에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그어 피가 줄줄 흐르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머.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변소 문을 쾅 닫고
다시 제자리로 뛰어가면서 잠에서 깨게 되었죠. 수차례 가위에 눌리고 평범하지 않은 꿈을 꾼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분대원들에게 방금 꾼 꿈을 하소연하듯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가위에 눌린다는 저의 말에 약해서 그렇다, 하남자라 그렇다 놀리던 평소 분대원들의 반응과는 달리 다들 심각해져서 사소대 화장실이 맞았는지 어떤 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되물었고요. 오히려 저를 귀신 보듯이 쳐다봤어요. 왜 분대원들이 저보다 더 심각해졌는지, 저를 신기한 게 봤는지는 그날 밤 첫 불침범을 서던 분대원의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를 A라 하겠습니다. A는 초번, 첫 불침범이기에 교육을 듣기 전 사소대 화장실을 잠그기 위해 자물쇠를 챙기고 화장실 소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변속칸에 불이 켜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이 들어가 문을 잠그면 불이 켜져 있대요. 그리고 훈련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대요. 기다리고 있자 조교가 왜 집합하지 않았냐며 짜증을 내며 왔습니다. 이에 화장실에 아직 사람이 있다 말하자 조교는 그럼 불러서 나가라 하라고 하고 문을 잠가야 하지 않냐며 화를 냈습니다. 군기가 바짝 올라있던 A는 후다닥 달려가 문을 노크해봤지만 대답이 없었고 얼타고 있던 A가 답답했는지 조교가 빨리 나와라 재촉했다 합니다. A가 다시 두드리자 문이 끽 열렸고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황하던 A는 조교를 바라보며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 말하자 문이 쾅 하고 스스로 닫혔고 A를 포함한 조교, 옆에 있던 분대원, 그냥 궁금해서 나온 분대원들이 모두 기절초풍하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A가 사람이 있는지 알았던 변속칸, 제가 꿈에서 문을 열었던 변속칸, 이건 모두 다 같은 칸이었고 그날 밤 난리가 나던 때 유일하게 자고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어졌네요. 꿈이랑 현실이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로 다른 소대 인원이 진짜 귀신을 보는지 무속인인지 물어보며 신기해했고요. 이 일이 소대장님한테까지 전달이 되어서 개인 면담도 하는 등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글재주가 없어 잘 읽힐지 걱정되지만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런 이야기예요. 문이 저절로 닫힌 게 주인공이 꿈속에서 닫은 거라고? 그런 건가?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친 게 현실에 있는 분대원들이 본 그 쾅 다친 그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임? 그러면 대박인데? 꿈 밖까지 쫓아왔던 칼 든 사람 웍 1. 악몽 중 그 긴장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던 일입니다. 듣고 나면은 에이 뭐야 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중학생 때 여행을 다니다가 혼자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었어요. 컴컴한 다인실 수면방에서 잠에 들었죠. 꿈속에서 저는 공동묘지 같은 곳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체육복을 입은 사람이 식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속도가 느려지면은 그 사람은 칼을 내려 찍으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또 달리고 또 힘들어서 속도가 처지고 또 달리고 반복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울타리가 자꾸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울타리를 넘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붙을 게 분명하니 넘지 못하고 울타리를 따라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저릿저릿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달리다 보니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걸 즐긴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나보다 빨랐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달리는 걸 포기하면은 찌를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리다가 뭔가 길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타리가 꺾이고 밖으로 나가는 곳이 보였어요. 거길 나간다고 안전할 거란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쫓아오고 있었어요. 울타리 나가는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잠에 들었던 그 컴컴한 수면실 그곳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다들 자고 있었지만 그게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눈알을 굴리며 주변을 확인하다가 제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꿈에서 쫓아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나한테 뭘 하려는 거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저의 반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달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무서워하는 걸 즐기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손끝 하나라도 움직이면 찌를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어요. 그러다가 해법으로 생각이 난 게 여기서 소리를 질러서 옆에 사람들을 깨우자는 거였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깨우면은 저 칼든 사람을 볼 테니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같이 제압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동 자세를 유지하면서 소리를 지를 용기를 모았습니다. 한 개까지 모였을 때 저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하고 지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으 하는 힘없는 단말마였습니다. 아직 자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마 소리를 내니 잠에서 한 번 더 깨고 주변이 인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알고 보니 수면실 안에 있던 기둥이었어요. 소리를 있는 힘껏 질렀지만 실제로는 하는 소리였고 옆에 아저씨만 이상하게 볼 뿐 사람들에게 민폐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별일은 아니었으나 그 당시 긴장감이 아직도 기억에 남기에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카페를 유랑하다가 하나 찾았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레딧 괴담 번역 올린 게 있더라고. 이거 저희 안 읽었죠? 내 아내한테는 수면장애가 있어. 이것도 나름 꿈이랑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언용 허삼낙가님 내 아내한테는 수면장애가 있어. 오역 의역 주의. 나는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앨리스에 대해 말하고 싶어. 그녀는 나한테 내 최고의 아내야.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잠드는 걸 힘들어해. 그녀는 엔간한 방법들을 다 써봤어. 명상, 수면에 좋은 차 등등.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금방 잠에 들고 그녀는 날 잘 깨우지 않거든. 그녀는 항상 나의 휴식에 신경을 많이 써줘. 최근 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졌어. 그래서 나도 요즘은 잠드는 게 힘들어. 내가 직접 겪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어. 몇 날 밤을 그냥 새우며 내 머리와 몸은 푹 잠들지 못했어. 나는 그때부터 앨리스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녀의 숨소리는 매우 빠르고 조용해. 하지만 날 깨울 만큼은 충분히 컸던 것 같아. 그 소리는 날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그녀가 괜찮은지 그녀를 흔들어서 확인해. 그러면은 그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해. 당연히 괜찮지 자기야. 나도 진짜 못 자겠어. 나는 그녀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다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난 다시 잠에 들었지. 다음날 우리는 아침을 먹었어. 나는 그녀에게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봤지. 근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대답했어. 자기,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 내가 깨우기 전까지 어젯밤 내내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소리 냈잖아. 악몽 꿨어?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날 깨운 적이 없지 않냐며 웃기 시작했어. 그녀의 웃음은 날 안심하게 했고 그녀는 괜찮아 보였어. 꿈을 잊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잖아. 나도 거의 기억 못하거든. 나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잊은 채 출근했지. 다음날 밤 나는 아내가 잘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그 숨소리는 매우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웠어. 소리가 크진 않았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들려왔어. 난 잠시 동안은 그녀를 깨우지 않았고 그냥 그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이상하게 헐떡대고 있었어. 난 더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흔들어 깨우고 또 그러고 있다 얘기했어. 아내는 사과하고 돌아누워 다시 잠에 들었고 나도 잠에 들 수 있었어. 이번엔 그 숨소리 없이. 다음날 아침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 숨소리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보았고 밤새 왜 그랬던 거냐고 설명을 부탁했어. 그녀는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답했지. 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퇴근길에 난 편의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수면제를 샀어. 그녀가 먹고 편히 골아떨어지길 바라며 그녀는 사랑스럽게 요청에 응해주었고 적정량을 복용했어. 우리는 앨리스가 소파에 잠에 들 때까지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 그러다 그녀는 깊이 잠에 들었고
난 그녀를 들어서 방에 눕혀주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침대에 누웠어. 그러다 난 깜짝 놀람에 일어났고 그때 시간은 새벽 4시 23분. 난 다시 그 숨소리에 눈을 뜬 거지. 이번에는 내 목 뒤에서 생생하게 숨소리가 나고 있었어. 그 숨소리는 깊고 제정신이 아닌 듯했고 헐떡거리는 숨소리였어. 마치 공을 쫓는 개 같은 숨소리였지. 나는 바로 돌아 누워서 그녀를 확인했어. 그녀는 날 바라보고 있었어. 접시처럼 찢어진 눈으로. 그녀는 입을 완전히 벌리고 있었고 턱은 거의 빠질 것 같았지. 본능적으로 나는 소리를 질렀고 그녀도 나를 따라 똑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와이프의 비명을 들으며 소리 지르는 걸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내 옆에 누워 나를 보면서 엄청 큰 공포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끔찍한 소리를 내었어. 몇 초 동안 나는 그저 그녀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 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악몽이길 빌었어. 하지만 그건 악몽이 아니었지. 난 체감 몇 시간 동안 와이프를 흔들고 제발 일어나라고 빌었어.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나를 향해 울부짖는 걸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계속 공격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난 그녀의 턱이 점점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어. 너무 입을 벌리니까 이게 부서지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웠고 침대로부터 도망 나와서 119를 불렀어. 나는 응급대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순간 비명이 멈췄어. 난 다시 침대로 달려 들어갔고 아내는 잠에 들어 있었어. 그 일 이후에 당연히 난 잠에 들지 못했고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앉아서 그녀가 누워있는 걸 지켜봤어. 응급대원은 그녀를 깨웠고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어. 그녀가 말하길 자기는 밤 내내 잠들어 있었대. 응급대원들은 그녀에게 야경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 그들은 상황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 난 일단 수긍했지만 이건 절대 평범한 병이라고는 볼 수 없었어. 그녀는 이 사건들을 절대 기억하지 못했고 내가 봤을 때 와이프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 개운해 보였어. 내가 내 아내인 앨리스를 정말 사랑한다 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두려움을 느꼈어. 나는 그녀가 날 공격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몸집이 매우 작고 나는 190이 넘거든. 처음에 나는 그녀의 안전이 더 걱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도 안전할 거라 생각되지 않아. 그 후 잠들지 못하는 밤이 지나고 난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렸어. 난 그녀에게 뉴스를 보고 들어간다 말했고 그녀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지. 나는 그때가 잠을 더 잘 수 있을 만한 나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는 맘 편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 그 표정이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 그녀는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모습은 공포영화에서밖에 볼 수 없을 법한 장면이었어. 내 머리에서 그 광경이 떠나지 않았지. 난 회의적인 사람이라 그런 건 잘 믿지 않아. 근데 이건 좀 달라. 난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난 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그녀와 얘기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침실로 들어가서 그녀를 깨워 좀 얘기해보려 했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난 침실로 들어갔고 침대는 비어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지. 난 문틈 사이로 안쪽으로 훔쳐봤고 난 내 눈을 의심했어.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똑같은 표정을 하고 거울 속 자신을 핥히고 있었어.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있었어. 그럼 거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가? 난 방에서 나와서 조용히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마치 먹잇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꼈지. 잠이 덜 깬 채 그렇게 앉아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어.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어. 나는 늘 잘 잤으니 그녀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었어. 그럼 그녀는 매번 이랬던 걸까? 우린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 그럼 그녀는 내가 자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입을 벌리고 헐떡대면서 날 응시했을까? 그리고 그러한 표정을 짓고 거울을 보고 있었을까? 30분이 지났을 때 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까지 가서 다시 내부를 몰래 봤어. 그녀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지. 여전히 거울 속 자신을 핥히고 있었고 쉰 목소리로 헐떡대고 있었어. 난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물어봤어. 앨리스, 괜찮은 거 맞아?
자기 곧 나갈게. 난 다시 내부를 보았고 그녀는 화장솜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어. 그냥 평범한 앨리스였지. 뭐 잘못 봤나? 난 지금 침대에 누워 이글을 쓰고 있어. 그녀로부터 돌아 누워있지. 난 이불 밑으로 그녀의 차가운 몸이 느껴져. 잠깐 동안 자는 척을 하고 있고 이 글을 이불 속에 들어가 쓰고 있어. 그녀는 아마 내가 잔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그녀의 숨이 내 목 뒤에서 느껴져. 그녀의 턱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 나는 점점 절박해지고 있어. 도저히 그녀를 볼 수가 없어.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혹시 있을까? 이걸 무시하면은 난 무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가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있어. 난 잠들려 노력 중이야. 잘 자, 모두들. 제발 내일 무사히 일어나서 너희의 조언을 좀 보고 싶어. 잘 자. 안녕, 나 앨리스야. 나는 왜 이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에 제 얘기를 해주는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게 있겠지? 그래, 괜찮아. 걱정 마. 그냥 여기고 잔졌으면야. 얘 남편은 잔재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생각해. 그래서 계속 그런 것 같아. 그를 보면은 그를 바라보는 걸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가 잘 보여 너무 잘생겨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까? 그가 잠들었을 때 나를 위해 잠들었을 때 난 그를 너무 사랑해. 나는 그가 잠을 잘 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그가 잘 잤으면 좋겠어. 나는 그가 자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아. 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네요. 이거는 텍스트로 봐야 훨씬 무서워요. 여기까지 봤다가 딱 내렸는데 으악 하고 내가 최대한 살려서 읽어봤는데 잘 살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원본을 한번 볼까요? 원본이 어떻게 됐던 거야? 잠겼음. 아, 삭제됐네요? 하지만 이거 잠잘 때 틀고 주무시는 분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듣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들은 뭐 채팅 치면서 봐서 웃겼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이형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왜 이래? 하고 딱 봤는데 글이 이렇게 돼 있던 거죠. 바로 악몽 꾼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인터넷 괴담이에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찾아서 읽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내 실화인데 괴담이라고 하기조차 혐오스러움.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씀. 진짜 수십 번 고민함. 이건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 내가 겪은 일이고 사실은 지금도 겪고 있음. 많이 길다. 이게 2016년 글이네요.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자취방을 얻었음. 처음 방 구하는 주제에 아무 생각도 없이 급히 구한 집이었어. 내가 미쳤지. 방 구조는 위에 첨부한 그림대로이고 굉장히 뻔한 구조라 생각함. 진짜 이런 구조 많죠? 창도 크고 주인 아줌마도 친절하고 좋아 보였음. 해도 꽤 잘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 습한 것 빼고는 괜찮았어. 바선생도 없었고. 그런데 당장 짐 들이고 첫 주부터 잠을 설침. 처음 이틀은 그냥 몸이 목적지근하고 아파서 이사 때문에 몸살에 걸렸다고 생각했음. 진짜 몸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아닌 듯. 그리고 셋째 날에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음.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끔찍스러웠어. 묘사하려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겁나고. 그래도 말해보자면은 그림에서 현관문 보임? 옆으로 누워자면은 바로 문이 보이는 구조인데 보이죠? 여기 누워있으면 바로 현관문이 보이죠? 옆으로 돌렸을 때. 그런 구조인데 저 문을 바라본 자세로 가위에 눌렸음. 그 이후로도 매번 그랬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미리 말함. 어쨌든 생소했음. 막 몸이 목적지근하고 몽롱한데 기분 나쁘고 그 상태에서 저 현관문 쪽으로 굳어 있었는데 누가 저 현관문 입구에 엎드려서 누워 있었어. 신발장 근처에 턱을 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좁은 데서
곧게 엎드릴 정도면은 하체가 없거나 기형인 것 같다. 나 정말로 겁없기로 애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인데 진짜 기절할 것 같았어. 그 풀밭에 누워서 턱 깨고 누운 자세로 쳐다보는 자세인데 소름이 돋았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님. 머리가 좀 짧은 단발 정도 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도 날 보는 건 알 수 있었어. 그 웃음 참는 소리 알아? 하면서 참는 거. 그런 소리를 내는데 진짜 끔찍했어. 그게 그러다가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혼절함. 그 다음날에 너무 무서워서 친구 불러서 같이 자고 괜찮았어. 그리고 다음 이틀 정도는 무난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악몽인가 보다 하기로 함. 근데 바로 다음날 또 가위에 눌렸는데 또 그 자세였어. 역시나 그게 턱을 괴고 누워서 날 올려다보는데 또 소리를 내면서 웃음 찾는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이 벌려서 웃더라. 아니 진짜 무서웠던 거는 이빨이 안 보임.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입을 찢어질 듯이 벌렸는데도 이빨이 안 보여. 그냥 까만 것 같기도 하고 다 잇몸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죽을 듯이 무서웠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진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침대 구조를 바꾸든 어떻게 해도 현관문이 보이는 쪽으로 가위가 눌려. 그리고 그게 팔꿈치를 들면서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어. 그냥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악몽인데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음. 친구네 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매일 찜질방 가서 자는 것도 가난해서 부담스럽고 친구 불러서 자고 가라 해도 다들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았어. 아무래도 걔네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환장할 노릇인 게 그 망할 게 친구라도 자고 가면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더 커지고 있고 팔꿈치도 쓱쓱 바닥을 미는 것도 더해서 죽을 것 같았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가기로 함.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꽤 쿨했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돈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너무 절박하게 매달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5기로 버티려다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려고 결심한 거임. 나 진짜 미쳐가는 것 같음. 애들한테 말해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속으로 썩어가는 기분? 이게 진짜 결심할 수밖에 없던 게 그게 벌써 내 침대에서 기껏해야 30cm?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팔이라도 뻗어서 나를 만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임. 무섭다는 말을 몇 번 쓰는 건지 모르겠다. 나 원형 탈모도 생겼어. 지난주에는 위경련으로 병원도 갔다. 근데 그 와중에 병원에서 잘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 그리고 이것도 진짜 무서웠는데 나 진짜 해산물 안 좋아하고 거의 못 먹다시피 함. 비린내 때문에. 근데 이틀 전인가? 혈육 만나서 밥 먹는데 내가 진짜 개걸스럽게 반찬으로 나온 조기를 3마리나 집어먹고 있더라. 혈육이 놀라서 눈 커다랗게 뜨고 나 쳐다보는데 손에 생선 들고 울었음. 진짜 미친 걸로 보였을 듯. 나 이상해진 거 티 많이 났는지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별말 안 하고 받아들였어. 아직 짐도 못 뺐고 적어도 이번 주까진 이 집에서 버텨야 돼. 너무 답답해서 아무데나 털어놓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은 그게 알기라도 할까봐 집 근처 PC방을 쓰고 있어. 집에 안 들어갈 거임. 못 들어가. 했어도 들어가기 싫어. 쓰고 나니까 눈물 난다.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함.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됨. 나도 그냥 내가 미쳐서 헛것 보는 거라 생각하고 싶어.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함. 그냥 정신병자가 고해성사한다 생각해라. 근데 진짜 너무 정말 너무 지겨워. 너무 무서워. 나 이 집에서 이번 주에 버틸 수 있을까? 있어도 되나? 머리가 한 뭉텅씩 빠지는 것도 무섭고 지금도 속이 너무 안 좋아. 쓰니까 토할 것 같음.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못하겠다. 너네도 자취방구 할 때 조심해. 사람도 무섭지만 사람이 아닌 게 무서울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댓글 달린 거 한번 볼까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이게 유명한 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글에서 나온 이 구조 있잖아요. 침대 바로 앞에 현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구조라고 들었는데. 현관 같은 창문이나 현관 이렇게 문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 주변에는 뭐 안 두는 게 좋다. 특히 침대가 제일 안 좋죠? 지금 본인 원룸이 이래요? 근데 뭐 귀문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타는 것도 사람 바이 사람 아닌가요? 이분이 좀 기가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글쓴이가. 그리고 원룸이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흔한 구조거든요. 맞아. 그리고 거울이랑 그 문도 마주보게 두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집이 그런데 사실 이거를 다 뭐 지키면서 인테리어를 하기는 어려운데 괜히 찝찝한 건 있죠? 그죠? 아까 시청자분들의 꿈 이야기 듣다가 이것도 생각나가지고 읽었습니다. 꿈에 관련된 공포 이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꿈에 관련된 공포 이야기나 그냥 공포 이야기 항상 받고 있으니까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잉.